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소폭 내리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날까지 신고가 랠리를 달리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차익 실현 부담을 떠안으면서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미국의 8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네, 국내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는데 미국도 만만치가 않은가 봅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올랐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1.3%대로 올라섰습니다. 골드 가격은 소폭 오른 온스당 1,818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국제 유가는 오펙 플러스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10월물 WTI는 1% 하락한 배럴당 68.5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는 3주간 최저치 수준 근처인 92.6달러 선에서 거래됐는데요. 네, 이틀 뒤에 발표될 이 노동부 고용보고서의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 민간 고용 수치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금일 우리 시각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37만 4천으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견 마스터의 해외 선물 온라인 무료 강연회가 준비돼 있습니다. 네, 국내 주식과 미국 시장 분석을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매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열리게 됩니다. 참여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똑같이 이 노란톡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답변해보고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네, 저희 코너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질문 남겨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 9월 1일 첫 거래일이었죠.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마스터님.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이틀 만에 뵙습니다. 오늘 좀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오늘 좀 드릴 내용은 좀 세 가지로 좀 미리 제가 노란톡에 좀 남겨놨어요. 금일 사실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겠죠. 예, 각 회의 때마다 조금 이슈적인 부분, 집중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지, 시장은 어디에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는지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볼 거고, 자, 증시가 기술주 저희가 좀 나스닥 위주로 조금 보는데 좀 신고가를 선물지수가 갱신한 상태인데 굉장히 위험한 수치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세하게 좀 기술적 분석상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이 노란톡의 열기가 굉장히 후끈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와 금리 안정에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오일은 정제 수요 감소와 중국 경제 지표 부진 전망에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유로 FX는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ECB의 채권 매입 축소를 생각해 볼 때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Bonds wobble just as forecasters back off라는 제목인데요. 이 번드가 채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wobble이 흔들리다. 그래서 forecaster가 예측가들이니까 back off 뒤로 물러났다. 채권이 흔들렸는데 예측가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채권이 흔들렸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의 금융 부분의 편집장인 마이크 돌란이 쓴 기사인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지난달 27일 잭슨홀 미팅에서 연내 테이퍼링은 시사하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은 멀었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은 별개로 인식되면서 테이퍼링으로 인한 긴축 발작을 막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러므로 이 조기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미국 채권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라고 말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1년 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예측을 이전에 1.90%에서 1.55%로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역시 각각 1.6%와 1.75%로 0.2%에서 0.3%포인트가량 하향했는데요. 내년 3월 말 전망도 기존보다 내려잡았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풍부한 유동성을 통한 채권 시장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주식시장 호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리 움직임의 상하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작년 12월 로이터가 60명 이상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12개월 동안 예측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20%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고 전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지금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8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측치인 58.6을 상회한 59.9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측치보다 상회한 것으로 발표가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우려에도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여전히 낮고 또 투자 은행들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0.57% 상승한 15,67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제가 감이 좋나 봐요. 오늘 팻말이 바뀌었네요. 네. 자, 일단은 좀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면은 지금 고점 자리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지금 고점 자리, 고점 부담감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자리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자리죠. 지금 방금 생긴 고점 자리 있죠? 이거 이탈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매수 보더라도 15,600단가에서 봐야 돼요. 15,600단가. 아시겠죠? 매수 보더라도. 근데 지금 이제 이 채널 링 구조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고 있는 구간 되면은 제가 매수 보라고 하겠는데 지금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포인트가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현 시점 지금 23시 4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트레이딩 좀 자제하고 계세요. 지금은 매수 볼 구간이 좀 안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 부분도 이겠거니와 지금 파동에 대한 고점 파동 맞고 눌리는 구간이 가능성도 높은데
지금 일봉상 관점에서 좀 부담이 굉장히 큰 자리예요. 일봉상 부담. 잠시만요.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가능성도 있어요. 예. 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당일 이 고점에 대한 위치값이요.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 자리를 조금 집중하셔야 돼요. 네, 보이시죠? 이 파동 단가요. 이 고점 파동 나오는 단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제가 요새 최근에 사실 이제 신세계에 나와서 하는 게 매도 부분보다 매수 아니면 관망이었어요. 매수 아니면 관망. 네. 매수 아니면 관망. 오늘 단가가 이제 상승분을 이미 먼저 일으켰다. 그럼 관망이고, 자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오를 수 있는 구간대다. 매수고. 이 정도만 캐치하고 있어요. 제가 일전에 신세계에 나와서 어디까지 좀 더 추가 상승할 것 같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 15,670 단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달을 해버렸죠. 예, 도달을 해버렸어요. 아직 이 랠리 구간이 남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 구간까지는 확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차트는 일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늘 고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이 굉장히 가고 있는 구간이다. 예. 오늘 장세가 이대로 좀 멈춘다면은 사실 이제 내일 코스피도 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종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장에서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어쨌든 결론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테이퍼링은 이미 시장 반영을 하고 있다고 다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증시는 오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테이퍼링 막 나올 때는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 테이퍼링으로 시장 우려. 그죠? 네. 근데 저는 먼저 얘기 드렸었어요, 여러분들한테. 테이퍼링은 시장 영향이 안 갈 것이다. 라고. 이미 한 달 전부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상승분이 그거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자, 회원님, 시장이 왜 또 오르는 건가요? 미증시가? 라고 했을 때, 자, 돈은 아직 미국에서 찍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찍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국채 금리가 변동값 없이는, 급등값 없이는 시장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죠? 이게 기본 모멘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9월에는 상승장이 좀 다소 이어질 것이다 이랬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미증시가 일찍 도달을 했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오늘 고점이 17,000 값이죠. 15,700 값. 이 이탈이 드러나는지 체크 뒤에 그 다음에 데일리 매수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점이 여기 포인트 15,700에서 잡히는지만 체크하시고 주무셔도 돼요. 예,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근데 증시가 오르고 있습니다. 또 요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테이퍼링 관련해서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시장에 대한 위험이니 막 하면서 막 떠들어대지만 증시는 올라요. 예, 증시는 올라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돈이 아직도 증시로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아시겠죠? 투자할 공간이 없다는 게 돈에 대한 이동 자본 흐름이 아직까지 찍어내고 있는 과정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채금리를 집중적으로 보는데 테이퍼링이 뭐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국채금리의 변동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 앵커님이 첫 번째 외신 얘기할 때 각종 투자은행에서도 또 얘기가 나왔네요. 테이퍼링, 국채금리 변동성 없을 것 하면서. 그죠? 제한적이라고 지금 밑에 하단에 뜨죠. 오늘 첫 번째 외신. 자, 이게 왜 일어나겠어요? 국채 영향이 제한적이다. 연준에선 이미 스탠딩 레포를 깔아뒀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는 증시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왜냐? 지금 미국에선 돈을 찍고 있는 과정, 그리고 돈이 아직도 쏠리는 과정이 ING예요. 현재 진행형. 그죠? 자, 이 돈이 빠져나오려면 실질금리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실질금리에 대한 상승은 인프라 정책에 달려있다는 점. 근데 인프라 정책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일전에 펠로시 의원이 그 얘기했었죠. 10월 1일 이전에 좀 해결을 보겠다.
자, 9월은 그럼 상승분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평가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증시 기술적 분석상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쉬어가는 타이밍. 예, 쉬어가는 타이밍. 매수 아니면 관망이었는데 쉬어가는 타이밍. 이것만 좀 포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스피도 당분간은 좀 상승 포인트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당분간은.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였냐면은 포트 정리에 대한 구간이라고 항상 설명을 드렸었죠. 포트 정리에 대한 구간. 뭐 종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종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미증시 조정 오면은 코스피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에 대한 증시 이제 어떤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대비를 하시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점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증시는 오늘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상 15,700값 고점 부담감이 있다. 예, 다만 지금 틱차트 채널이 있죠. 오늘 당일 파동값으로 봤을 때, 그죠? 당일 파동값으로 봤을 때는 자 아직 상승분에 대한 추이를 이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지기엔 또 불편해요. 이 이탈이 나와야지 15,600 이탈이 나와야지 그 다음 매도를 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위에서 노는 구간이 포인트가 잡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자 이주의가 강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는 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 좀 자제할 것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증시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분석상 추가 상승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 노란톡으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미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이 일어나면 증시가 왜 하락하게 되는지, 좀 언제 급등이 일어날지, 뭐 안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분들께 좋을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그거였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지금 급하게 또 이제 질문이 와가지고. 네. 네, 오늘 그 또 해왕 마스터님께서 미증시 이 기술적 분석과 관련해서 또 이 증시의 방향이 당분간 좀 추가 상승이 제한적일지 또 이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실 거고, 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우리 시간으로 9월 1일 오후 7시부터 열리고 있죠. 또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마지막으로 이 달러 인덱스의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미증시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네. 이 부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빨간 선 계속 맴돌죠? 그죠? 이게 10년물 국채입니다. 국채 금리예요. 지금 여기서 맴도는 이상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일 주된 질문이 이게 언제 올라가냐 이거였죠. 언제 올라갑니까? 회왕님? 이거예요. 이게 언제 올라갑니까? 근데 자, 수요적인 측면은 이미 의미 없다고 얘기됐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바이든 인프라 정책에 대한 국채 발행, 이 부분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급등이 온다면 시장 조정이 드러나요. 이 간격이 좁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간격이 좁아져야지. 근데 대외 경제 관련해 갖고 지금 물가지수랑 10년물 국채 금리를 비교하고 있는데, 물가지수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이게 급등하더라도 물가가 같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이게 위에서 이제 상단에서 버티는 자리에서 이제 국채 금리만 급등 나오면 증시 조정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분기 시장 조정 가능성 이 부분 좀 염두하고 있어요. 10월 1일 이후에 어떤 시장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한 내용을 좀 집중을 봐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증시에. 자, 정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증시 지금 집중 요소 뭐냐? 테이퍼링 아닙니다.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인프라 법안 관련해서 합의안이에요. 그게 증시를 움직일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나오면은 그때 유동성이 굉장히 급등급락이 나올 거예요. 어떤 결과값에 의해서. 아시겠죠? 오늘 부분 좀 기억하세요.
자, 증시는 뭐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인프라 비반. 지금 어느 외신 채널에서도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시장을 바꿀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그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테이퍼링 보세요. 효과 없잖아요. 그죠? 지금 결론 나왔잖아요. 시장의 위험?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가가 지금 조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오펙 플러스 회의 있죠. 자, 잠깐만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네. 오늘 회의 중점 사항 좀 내용 좀 다루도록 할게요. 네. 아시겠죠?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이 석유 수요 증가 전망을 상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회의 결과에 따라서 유가는 좀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네. 이 시장이 직면한 문제는 뭐냐면은 가장 간단합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산 완화라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감산하는 부분을 줄이고 있는 과정이죠. 이걸 좀 증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신에서는. 근데 지금 증산에 대한 정책이 왜 나올 수 있냐? 미국에서 지금 현재 압박하고 있어요. 야, 너네 늘려 하면서.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를 안 들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오펙에선.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펙 플러스가 현재 회의를 앞두고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미국이 그럼 증산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미국은 지금 증산을 못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네. 자, 셰일 업계에서 그 계약 조항을 걸었어요. 이건 좀 포함하지 않았는데, 작년 2020년 3월에 마이너스 유가를 갈 때, 그 셰일 업계에서 방어를 하려고 해지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근데 그 해지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 해지 계약은 추가적인 공급량 증가를 못하게끔 막는 계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미국이 증산을 못하는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바이든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셰일 업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은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면 미국에서는 이제 오펙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어요. 증산해 너네 하면서. 그죠? 자, 지금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물 석유 시장은 아직 공급 부족 상태 지속 중이다라고 얘기 나오죠. 자, 여기서 한번 체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탄소 중립 뭐 ESG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도 떠드니까 이제 각종 언론사에서 환경에 대한 규제로 2050년 탄소 중립이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공급량을 줄여야 되고 수요량을 줄여야 된다. 정리만 할게요. 탄소 중립. 자, 근데 수요는 지금 당장 줄이지 못한다. 대체제가 없다. 공급은 줄일 수 있는데 50년의 달성을 위해선 공급을 지금부터 줄여야 된다. 근데 수요는 지금 경기 회복 국면 맞물려 갖고 지금 당장 힘들다 이거예요. 올해 말까지 수요가 공급의 양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모든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실물 석유 시장은 아직 공급 부족 상태다. 수요 초과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만약에 미국이 증산을 못하는 상황 내에서 오펙이 증산을 하게 된다면,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균형을 맞춰주니까. 다만 오펙이 말을 듣냐 안 듣냐. 이게 지금 회의의 논점이에요. 아시겠죠? 확률은 반반입니다. 자, 일단은 가능치는 뭐냐면 오펙 플러스는 쉽사리 증산 속도를 늦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평가로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의 우려를 크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펙을 통해서 물가에 대한 압력을 좀 낮추려고 시도를 하는 경향도 굉장히 큰 거고요. 오히려 이제 유가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큽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바이든 정부의 그 외교적인 부분이 중동하고 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외교적인 부분이. 트럼프 정권 하에는 좀 중동이 잘 움직였었어요.
그 부분이 우려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결국은 뭐냐면은 자, 오늘 트레이딩 기반이 어떻게 되냐? 이 오펙 플러스의 결과에 의해서 뒤집어진다 이겁니다. 증산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유가는 이제 하락 모멘텀으로 조정을 더 세게 들어가는 거고, 안 할래. 증산 안 해. 기존 유지. 그럼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50대 50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포인트에서는 결과적으로 추세를 만듭니다. 시장이 선반영이 안 들어가요,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시장 리포트에서는 증산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오펙이 워낙 변수가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먼저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결과값으로 내일 추세 봅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결과값으로. 뭐 사실 이제 통화 정책이나 이런 구간은 예상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잭슨홀에서 뭐가 나오겠다, 9월 회의에 어떻게 나오겠다, 그 추정치랑 가능성이 눈에 띄지만 오펙은 변수가 너무 많은 집단이라 일단은 뭐에 포커싱이 맞춰 있는지만 보고 야, 증산할 거야, 감산할 거야, 이 부분을 고려를 안 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아시겠죠? 오늘 증산을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내일부터는 이제 매도 조정세로 추가로 보게 되면 되는 거고, 기존 입장대로 고수한다. 그러면은 다시 유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좀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마스터님, 근데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 기존에 합의된 것을 네. 유지할 것으로 대부분이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본 기사들도 그런 기사가 많았고, 네.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 시점에 왜 이 유가가 떨어지고 있나요? 지금 어떤 소스가 뭔가 나왔겠죠. 뭐 회의 진행하면서 내용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박스로 흔들릴 수 있는 거고. 네. 어쨌든 전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외신에서 이제 증산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이게 변수라고 봐요. 변수예요. 그러니까 예측치는 그렇게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본 오펙은 항상 뒤집어요. 뭔가 결과값을 반전을 줘요. 네. 그리고 제가 변수가 보니까 많아요. 네. 이게 오펙 플러스 공동기술위원회라고 이 JTC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2021-2022 시장 보고서에서 보고서가 나왔었대요. 오펙 플러스 회의 직전에 올해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서 하루 90만 배럴가량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보고서가 나와서, 이 공급 부족에 따라서 좀 이 미국의 증산 요구에 좀 합리적인 이유를 좀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냥 증산을 해버린다면은 유가는 하락하겠죠. 네. 뭐 이제 오펙 입장에서는 사실 오펙을 주도하는 두 집단이 사우디랑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예. 둘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돼요, 사실상. 네. 그렇다고 보셔도 무방한데 증산을 하게 된다면은 시장 조정 들어가는 거죠. 이걸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다만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워낙 바뀌어요. 예. 말이 너무 워낙 바뀌는 집단이잖아요. 왜냐면 작년에 우리 유가 마이너스 사태 기록해봐요. 갑자기 나오잖아요. 갑자기 사우디가 이랬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나 이제 감산 안 해. 유가 하락하죠. 러시아, 야 됐어. 야 다 뒤집어. 나 그냥 증산할래. 폭락 확 나옵니다. 아무도 예측 못했죠. 그건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 완전히 진짜 그냥 제가 방송이라 뭐라 못하지만 자기들 맘대로예요. 네, 마이너스 유가를 제가 살면서 볼 네. 줄은. 아니 저도 못 봤어요. 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선물하면서 아시는 예.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모든 증권사 HTS 상에 네.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갈 거라고 네, 아무도 아니 생각을 이게 못했으니까. 차트가 0에서 멈췄다니까요. 더 내려가고 있는데 선물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들 네. 가면은 주나 오히려 내가 받나. 그러니까 유가를 수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HTS에서. 왜냐면은 그게 이제 언어상 그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 기록상.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누가 이게 유가가 전 마이너스란 형태를 처음 봤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현상이 어떤 거냐면 이게 실물로 이제 인수를 받을 수 있는데 유가에 대한 저장고가 다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 야 이거 돈 줄 테니까 받아갈래? 이런 현상이 펼쳐진 거예요. 야 우리가 웃돈을 줄게. 우리 이거 지금 배 띄우는 게 돈 더 많이 들어. 이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 전 세계 각국 나라는 저장고에 다 풀로 차 있는 상태고 그게 마이너스 유가 사태인 거예요. 워낙에 또 이제 사우디나 네. 이 러시아 쪽은 불타는 심장, 좀 강한 스타일이시다 네. 보니까 뭐 할 테면 해봐라 약간 이런 분들이셔서 그런. 다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제 맹점은 뭐냐면은 예. 그만큼 이제 오펙이라는 집단은요 예상을 뒤집는 항상 이런 변수가 많았어요. 똑같다 이겁니다. 오늘 값도요 증산을 할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수가 예측하려고 없네요.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보고 판단하고 오늘 결과값으로 내일 추세를 따르자는 입장이 제일 강한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네. 질문에 대한 형태로 오늘 달러 값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한번 보려고 했어요. 이 예. 차트 한번 보이시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 드릴게요. 92.20입니다. 달러 선물 지수상.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92.20에 대한 위치 값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반등 값을 찾을 수 있다. 지금 여기가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노란톡으로 다시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하모닉 차트 있죠? 유로존 관련해서 최근에 채권 매입 축소 가능성 시사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조건이 해당되는데 이제 여기서 기술적 분석이 삽입되면은 92.20 값 여기 포인트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내일 제가 노란톡으로 하모닉 패턴이랑 이 오른쪽 수치값 있죠. 지금 보시면 사이퍼 패턴은 뜨는데 사이퍼 패턴이 왜 구성이 되는지 이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노란톡에 아시겠죠? 제가 오늘 노란톡에 다 답변 드렸어요. 네. 그죠? 어우, 네. 열정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불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아는 선내에서 찾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증빙 자료라든가 근거가 필요하겠다 이런 거는 제가 검색하거나 좀 더 자료를 찾고 답변 드린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근거를 항상 저는 내세워요. 시장에 대한 근거 그 관련해서. 다만 테이퍼링이 뭐 위험하다, 뭐하다, 증시에 혼란을 줄 것이다. 근거 내밀잖아요. 그죠? 항상 근거 내밀어 왔습니다. 그 근거에 대한 가능성을 시장을 측측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좀 부족하다. 관망이에요. 아시겠죠? 내일 이거 관련해서 사이퍼 패턴 뜨는 거 있죠? 삼각형 2개. 화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화면 보이시죠? 예, 삼각형 2개. 이거 노란톡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궁금한데요. 예. 내일 이거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오후에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이 부분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세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미증시의 기술적 분석상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전환할 수 있는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어서 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증산 결정에 직면해 있는데 이를 섣불리 예측하기보다는 결정을 보고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와 관련해서는 노란톡으로 상세한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상세히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럼 이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참여 방법 확인하고 왔습니다. 마스터님, 제가 참여 방법 이 화면을 오늘 처음으로 좀 자세히 봤는데 저 때 굉장히 좀 샤프하시네요. 좀 말라 보이셔요. 저때 한창 잘 나갈 때입니다. 네, 네. 카리스마가 다르신데 그리고 지금 항상 한창 좋을 때라 그때는 메이크업도 네. 안 했어요. 정말요? 네, 자신 눈빛이 있었어요. 다르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밖에서 비비한 바람 큰일 나요. 지금. 다크서클 너무 심해져가지고. 네, 그런 걸로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상디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미국도 집값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은 조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와, 그런데 이 집값이 정말 미국도 그렇죠. 역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좀 이제 2008년 리먼 때부터 진짜 잘못 흘러가고 있는 과정인데 좀 붙잡고 싶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제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발생했던 어떤 시장에 대한 이제 자본 투입을 위해 채권을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MBS 채권도 같이 매입을 시작을 해요. 네. 국채만 우리가 항상 다루다 보니까 MBS를 까먹을 수 있는데 집값 잡으려면 MBS 채권 사면 안 돼요, 사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냥 왜냐면은 모기지 채권이니까. 그냥 모기지 채권을 계속 사들이니까 더 사들였잖아요, 네. 시장에서. 왜냐면은 그때 기억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연준은. 왜냐면 이거 또 집값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버리니까 MBS 채권이랑 국채랑 비중 나눠서 지금 1년에 이제 미국 부동산 이제 모기지 저당 증권을 사들이는 금액이 미국 입장에서 400억 달러니까 거의 50조 돼요, 한 달에. 와우. 한 달에 50조요. 원화로. 말이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사실. 네. 50조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중앙은행이란 집단이. 오를 수밖에 없네요. 말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은행이 지금 근저당권 사들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미국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인플레이션 조절은 좀 다른 의미예요.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모든 재화를 포함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 컨트롤링이 가능해요. 그죠? 제가 저번에 물가연동 국채 조절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미국은 조절할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근데 집값은 못 잡을 거예요. 집값은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집값 잡으려면 이 MBS 채권부터 줄여야 돼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 공식이 뭐라고 했죠? 국채 금리 빼기 물가 연동 국채 금리라고 얘기했어요. 10년치. 근데 물가 연동 국채에 대한 비중을 바꿔버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연준에 대한 정책 가능성입니다. 내일 이 부분 다시 관련해 갖고 노란톡에 남겨드릴게요. 자료 가지고. 자, 팁스라고 얘기 드리는데 TIPS, 팁스, 물가 연동 국채. 그리고 일반 국채가 있죠. 이 비중 조절을 통해서 물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연준은. 그때 얘기 드렸어요. 이 전략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을 마음껏 쓰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다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물가는 연준 내에서 컨트롤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집값 문제랑 이제 인플레 문제는 다소 일부 연관성을 가지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모든 재화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상황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이 부분 노란톡으로 근거 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볼게요. 조막소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9월 위기설 S&P 500이 10%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고 외신에서 그러던데 가능성을 얼마나 보시는지요? 저는 9월이요. 지금 그러면 S&P 기준,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14,000 레벨이니까 1,400포인트, 15,600이니까 1,500포인트 떨어지니까 10% 비중 조절해도 14,000 단가 되겠네요. 그죠?
일단은 가능성 높아 보여요. 어, 전 있다고 봐요. 있다고. 근데 9월 아니라 4분기 시장 조정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커 보이는데 만약에 조금 이제 펠로시 의원처럼 9월 이제 중순 또는 말에 갑작스럽게 합의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국채 금리 급등이 하겠죠. 그럼 가능성 있는 거죠. 그죠? 자, 잠시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은 자, 이게 10%가 되겠네요. 딱 차트가. 자, 여기서 고점 떨어지면 10%네요. 그죠? 안 그런가요? 여기서 여기 떨어지면 10%네요. 네. 그어주신 그 추세선 안에 있네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진폭 하락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예.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얘기 드릴게요. 가능하대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뭐예요? 단순히 언제 타이밍이 떨어질까 이걸 보잖아요. 왜 그럼 증시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증시가 지금 왜 오르나? 실질 금리가 유지되니까. 그죠? 그럼 이게 왜 떨어지나? 자, 잠깐 화면 좀 돌리겠습니다. 네, 이 조막소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똑같이 이제 외신 기사와 같은 네. 시각을 네. 보시는 건데요. 이 해영 마스터님께서도 자, 저는 이거, 10% 네. 조정이라고 하면 사실 이 체감하기에는 좀 굉장히 커 보이는데 10% 그렇지가 않네요. 10% 조정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그냥 얘기하게 10% 조정이요 의미 없습니다. 지금 유동성으로 여러분들 팬데믹 이후에 올랐던 자리가요 네. 200%가 넘는데 그 중에 10% 오른다? 그죠? 10% 떨어진다? 하긴 진짜 S&P 저- 500이 네. 올해 들어서 20% 올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 절반가량 토해내는 거니까. 아니 저 이거 엄청나게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작년 상승분 유동성 장세 대비로 해갖고 100% 넘게 뛰었는데 예. 뭐 10% 줄어든다고 해갖고 시장이 큰 위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자, 이거 보이시죠? 예. 자, 이게 올라가면은 지금 보시면은 빨간 선 올라가면 급락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9월 말에 펠로시 의원하고 그죠? 공화당과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인프라 합의가 좀 들어가게 된다면 국채 발행에 대한 시장 가능성이 눈에 띄기 때문에 다들 국채 던질 거란 말이죠. 근데 물가 오르겠냐 이거예요. 물가는 못 오르게 막는다. 그럼 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전막수님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는 뭐에 포커싱 맞춰야 된다? 앞으로 민주당 입에 좀 생각을 많이 담아야 된다. 공화당 입에. 지금 각종 언론사라든가 어떤 경제 이런 채널에서 테이퍼링 자꾸 꺼내죠. 그죠? 네. 테이퍼링 꺼내잖아. 안 그래요? 시청자분들?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에요. 지금 시장 보려면 테이퍼링 보면 안 돼요. 나중에 또 이제 터지고 나서 또 이제 뭐 갑자기 합의됐다 이걸로 관련해 갖고 막 증시 하락한다. 제일 어이없는 건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제 금리가 급등하잖아요. 그럼 이걸 테이퍼링에 끼워 맞춘다니까요. 나중에. 예. 그러면 사람들은 믿어요. 아, 이게 테이퍼링 때문에 그런 거구나.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테이퍼링은 이미 시장 반영 들어가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걸 나중에 구색 맞추기로 끼어들어가. 아,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 할 때 되니까 증시가 떨어지는구나. 안 그래요?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신뢰하지 말고 근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근거를. 뭐 때문에 정확히 증시가 조정이 오고 올라가는지. 그죠?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만약에 9월 말에 증시가 조정이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그럼 각종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이 시작할 때가 돼갖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분명히.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구색 맞추기밖에.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해석이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그죠? 정확하게 캐치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시에 대한 위험 레벨링 조정을 보려면요. 펠로시 의원과 바이든의 입을 지금 일단 주목해야 돼요, 이제는.
이게 키포인트예요. 지금부터는. 시장을 먼저 내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앞으로 위험 요소인지. 그죠? 정확하게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가능성 있다고 봐요. 일단은 9월 말에 어떤 시장에 대한 이제 펠로시가 일전에 그걸 꺼냈잖아요. 10월 1일 이전에 어떻게든 합의 봐버리겠다. 그죠? 그 외신 있었죠?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부분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얘기 드릴 부분은 뭐가 키포인트인지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미국 통화정책, 고용지표 아니라는 거예요. 고용지표는 이제 테이퍼링 관련 이슈는요. 다 환율에 집중하자고요. 환율에. 달러 값에. 달러 강세 오더라도 뭐 증시 오고 뭐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조막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조정설에 대해서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주희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네, 해왕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봉상 고점 라인을 갑자기 뚫어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채널링은 다시 그려지게 되나요? 네. 아니면 과열 구간으로 인한 매도를 계속 고려해봐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네. 어쨌든 이게 뚫고 올라간다면은 채널링 변경이 들어가요. 데일리 매수만 지금 캐치를 해야 돼요. 사실 데일리. 이제 스윙에 대한 매수 접근할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일봉 전체로 본다면은 제가 왜 그러냐면은 항상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시황과 차트를 동시에 보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작년 이제 3월이었죠. 페드 전략 이후에 올해 이제 15,000 단가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여기서는 일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고점 갱신할 겁니다.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댔는데 실질 금리는 계속 이걸 유지하는 조건에 해당되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15,000부터는 이제는 이제 선물하시는 분들, 그죠? 이제 어떤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자 이거예요.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단타 구간만 좀 보자. 이주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추세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채널링이 만약에 상단에 대한 이탈이 들어간다면 자, 진폭 자체가 추가 상승분은 너무 당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오늘 15,700 구간 있죠. 700 이탈이 드러나게 된다면 추가 상승분이 이번 달 9월 내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렇게 판단이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데일리 구간은 매수 매도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여건을 많이 고려하셔야 돼요.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는. 아시겠죠? 내일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사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미리 그래갖고 노란톡에 먼저 답변 드리고 먼저 얘기 꺼내고, 왜냐면은 다 방송 내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였으면 싶어요. 사실 우리가 사실 제일 쉽게 접하는 건 주식이잖아요. 그죠? 주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ETF, 그죠? ELW 이런. 근데 이 상품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꺼냈는데 이제는 단순히 이제 매수만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접근법보다는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데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한 다양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환율을 투자할 것, 금에 투자할 것, 증시에 투자할 것, 그리고 주식에 투자할 것, 이런 다양한 상품군을 아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얻어가실 겁니다. 반응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 남들은 테이퍼링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신세계 리턴즈 시청자님들께서는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도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내일도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